집수자 강의 두 번째 시작할게요. 가설 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개념이 좀 쉽진 않죠. 근데 실내 구간의 의미랑 우리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이 대립 가설이고 원래의 가설을 이제 기무 가설이라고 생각한 다음 잘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한 거를 리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지검정으로 덜렁이를 가르쳐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설 검정할 때 두 번째 단락에 왼쪽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멍청이 비와 토론할 때처럼 그 가설이 언급하는 범위를 실제 데이터로 검정 가능한 곳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거는 뭐냐면 오른쪽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정하거나 용어의 정의를 내릴 때는 토론 상대와 분석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신중하게 듣고 언어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언어한 다음에 상대방이랑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어떠냐, 이런 범위 정도까지는 네가 수긍할 수 있냐라고 합의를 끌어낸 다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출세의 지름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A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갖고 있냐면 한번 볼게요.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오른쪽 두 번째 단락이에요. 예를 들면 A는 대기업의 인사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들의 인사 고과와 현재의 지위에 관련된 데이터에 이 사람은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00명의 직원 중 300명이 대학의 체육 동아리 출신자이고 나머지 200명은 기타 동아리 출신자였어요. 그래서 500명 중에 100명 이상은 과장이고 그 이하는 과장 이하의 직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 좋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 때 이 데이터로 우리가 네가 주장하는 거를 한번 검증해보자라고 합의를 한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합의한 다음 2 곱하기 2 분할표를 우리가 그려봤어요. 그쵸? 2 곱하기 분할표를 그려보니까 여기 왼쪽 데이터와 같은 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63명이고 37명이기 때문에 체육 동아리 출신자가 훨씬 우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300명 중에 63명, 200명 중에 37명.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동아리 출신자가 2.5%나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 밑에를 한번 잠깐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통계적 가설 검증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체육 동아리 출신자가 더 출세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떤 말이 똑같냐면 여기 보면 나오는데 동전을 앞면이 나오는 동전, 뒷면이 나오는 동전, 같은 확률로 나오는 균형 잡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가 처음에 한 연속적으로 두세 개 나왔다고 거봐라 이건 앞면이 잘 나오는 동전이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우리가 표준 오차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표준 오차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렇죠? 체육 동아리 출신자의 표준 오차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 뒤에 보면 기타 동아리 출신자의 표준 오차 역시 루트 200분의 0.185 곱하기 1-0.185에서 2.75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온 다음 실내 구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죠? 이 실내 구간 그림은 사실은 요거는 점추정치고 이 실내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즉 95% 실내 구간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림을 그려봤더니 겹치는 구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다른 샘플을 뽑았을 때는 오히려 기타 동아리 출신자가 출세할 확률이 높은 경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고 다른 이제 통계적 가설 5가지 아까 가르쳐준 5가지 가설 검증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 비율 차이가 우연한 불규칙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한눈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있지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표준 오차라는 걸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과 평균의 차이를 의미를 판단하는 지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두 개의 차이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1표본에 대한 거를 하고 2표본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그 두 개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분사는 두 개가 더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할 때 더해진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기타 동아리 출신자의 출세율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의 분산과 기타 동아리 출신자의 출세율의 분산은 제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쪽 값을 더한 것의 분산은 양쪽 값의 차이 역시 분산 가법성에 의해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우리가 양수로 빠지기 때문에 분산의 가법성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표준 오차를 구할 때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할 때 비율에 대한 것도 빼고 평균에 대한 것도 빼지만 분산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할 때는 두 집단의 뭐예요? 각각의 표준 오차를 더해서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자료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기무가설, 기강력과 채택력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왔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첫 번째 거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는 단측 검정이고요. 두 번째 거도 왼쪽 단측 검정, 이건 오른쪽 단측 검정. 또 세 번째 건 양측 검정인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무가설이 여기가 만약에 75가 우리가 지금 모집단의 참값이 75라고 할 때 우리가 샘플을 뽑았을 때 이 주위에 나오면 기무가설이 사실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벗어나면 우리가 이게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고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강력을 정하는 거예요. 기강력. 그래서 이게 무가 75고 지금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는 안 나와 있는데 0.05% 요 밖으로 나가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왼쪽 꼬리 검정인 경우에도 0.05 우리가 참값이 75라고 할 때 이 0.5, 71.71보다 작으면 이 확률이 0.05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작은 값들이 나오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알파가 0.05지만 양측에 지금 이 안에가 0.95가 나와야 되니까 0.025씩 빠진 거예요. 그쵸? 이거는 한쪽 검정이기 때문에 0.95가 되고 한쪽 검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표준화를 하면 1.645가 나와야 그쵸? 이거는 1.96이 나오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G의 0.05는 1.645고 G의 0.025는 1.96이었어요. 그쵸? 우리 이거 표준 정규 분포 표 보고 찾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H1을 기각한다라는 거예요. H0를 기각한다. H1을 채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을 기각력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H1의 채택력, H0의 기각력 같은 말이 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계석 가설 검정 절차가 끝났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다시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존 가설과 주장하고 싶은 대립 가설을 세운다. 두 번째, 우연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한다. 대부분 알파가 0.0으로 많이 정해져요. 거의 0.5로 많이 정해진다. 세 번째는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통계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산출해야 되겠죠. 이를 위한 통계량이 검정 통계량이에요. 우리가 G를 써요. 우리가 데이터가 작은 경우는 우리가 T값을 쓰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G값이랑 T값이 어떻게 다른지 T값이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G 검정 통계량을 사용한다. 네 번째, 이게 지금 기각력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과 채택력 중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H0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기무가설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H0가 기각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H0가 기각이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한쪽 검정인 경우에 여기가 기각력이면 여기는 H0의 채택력이 되겠죠. 어느 영역에 G 통계량 값이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우리가 기가격, 채택격을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 예를 들면 유의수준 알파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든가 기각하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유의확률이 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의확률은 지금 한번 볼게요.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 어떤 경우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검정통계량 값이 G가 1.9가 나왔어요. 1.9. 1.9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렇죠? G값이 1.9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9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파를 0.05로 할 때랑 알파를 뭐예요? 0. 여기인 경우는 지금 양측과 단측을 설명을 했는데 단측의 0.05 양측의 0.05 즉 2분의 알파가 0.02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랑 예를 들면 지금 G가 1.9가 나왔으면 유의수준 5%에서 H재료를 기각하지만 단측 검정인 경우는 왜냐하면 단측인 검정은 여기가 뭐냐면 1.645예요. 그쵸? 그래서 1.645 밖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1.9가 뭐냐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H재료를 기각하는데 예를 들면 유의 수준 1%에서 하면 1%는 뭐 여기 와요. 그치? 여기 1.9가 아니고 요 숫자가 얼마냐면 유의 수준 1%에서는 2.576인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의 수준 5%에서는 기각을 할 수 있지만 유의 수준 1%에서는 기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P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P값은 딱 1.9일 때 확률을 우리가 P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검정의 결과는 동일한 자료라고 할지라도 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정 통계량으로 주장하고 싶은 가설을 지지하는 확률을 계산해서 유의 확률이라고 생각해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H제로를 기각하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못하면 크면 H제로를 기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새로 공유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G값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알파가 0.05인 경우에 우리가 단측 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측 검정. 단측 검정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평균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H0는 뭐 뮤는 예를 들면 어떤 상수 C값이다. 또는 뮤는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아니야. C값보다 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0이에요. 0. G값을 구해보니까 샘플을 뽑아서 G값을 구해보니까 1.9가 나왔어요. 그러면 1.9는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1.9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만약에 첫 번째 문제가 알파는 0.05인 유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검정하세요 하고 나면 알파가 0.05인 경우에 G값은 G의 0.05는 우리가 1.645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645가 되는 경우 여기가 1.645. 그럼 요게 사실은 뭐예요? H0의 기각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기각력. 기각력이 되기 때문에 기각력 안에 G값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인 경우에는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한다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런 경우에 알파가 0.05가 아니고 0.01로 검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알파가 0.01인 경우에 G값은 아니 이 유의수준 값은 G 알파는 G의 0.01은 우리가 이게 얼마였냐면 2. 얼마예요? 이게 576인가요? 326인가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는 정확하게 0.5 빼기 0.01은 0.49죠. 그쵸? 0.49. 이 확률표. 이 확률표에서 0.49 한번 찾아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4901. 2.323 정도 나오네요. 2.323. 아까 좀 전에 2.576이라 그랬는데 다시 잘못 얘기했어요. 2.3 정도 나오는데 그럼 이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2.3이. 그러면 이게 1.9가 G값이 나왔는데
2.3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기각격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H0가 채택이 돼요. 그쵸? 채택이 되고 H1이 기각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p-밸류, p-값이 뭐냐면 이 1.9일 때 값이 p-값이 되는 거예요. p-값은 이때 p-값은 g가 1.9일 때 값을 찾아봐야 돼요. g가 1.9일 때 값을 찾아보면 제가 표준 정규 분포표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 때 한번 찾아보면 1.9가 0.4713이에요. 0. 여기가 1.9일 때 값을 찾아보면 0.4714. B가 여기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잠깐만. 여기다가 여기가 1.9가 여기가 0.4713이에요. 4713. 그럼 P값은 요 값이죠. 요 값이니까 0.5 빼기 0.4713이죠. 그러면 782, 0.0287인 거죠. 이게 P값이 요 값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게 P값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료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경우를 지금 P값을 구해보고 유기확률 P값을 구해보고 이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H0를 기각해. 그쵸? 아까 P값이 얼마 나왔냐면 G가 1.9인 경우에 0.02 얼마 정도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 알파가 0.05인 경우에는 이게 0.02가 작기 때문에 H0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0.02는 여기 있고 0.05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기각이 되고 반대로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크면 기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0.02가 나왔었죠. 0.02. 0.02가 P값이 나왔는데 0.01이잖아. 여기는 0.01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격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P값이라고 얘기해요. 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바로 P값이 뭐냐면 다른 말로 유의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 통계량에 주어진 관측값으로부터 계산된 값이 H0를 기각하게 하는 최소의 유의수준 값을 우리가 P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0.02 블라블라가 나온 게 P값이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쵸? 요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뮤1이 C고, C보다 클 때, 요 값이 바로 G 검정 통계량. 요 P 값은 요 값, 여기서 나온 요 값이 바로 여기서 G가 검정 통계량이고, 여기서 우리 구한 G 아까 1.9일 때 요 확률이 우리가 P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뭘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 사례를 풀어보기 전에 내가 자료를 한번 뽑아온 게 요 문제를 한번 풀고 다시 일로 넘어올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사례인데 한번 볼게요. 1번 현 A 하천의 오염도는 0.35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죠. 지금 모집단 0.35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샘플을 뽑아봤어요. 밑바닥에서 각각 1000세제곱센티미터의 침전물을 몇 번 뽑아봤어요? 30번 뽑아봤죠. 일단 n이 30번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정규 분포기 때문에 G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본으로 채취하여 나베 밀도를 조사하였다. n값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1번 평균값과 우리가 이 하천의 침전물을 30번 뽑아봤더니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어요. 0.38과 0.06. 근데 오염도가 0.35로 알려져 있는데 평균값이 0.38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주장하고 싶은 게 0.35보다 오염도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싶은 경우예요. 유의수준 5%에서 하천의 오염도가 0.35보다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이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가설검정 5단계에 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부터 수없이 이 문제를 많이 풀 건데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이 한번 해보면 잘 이해가 갈 것 같아요. H0는 뭐예요? 모집단의 뮤가 뭐예요? 0.35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로 주장하고 싶어요? 아니야. 내가 30번 조사해봤더니 0.38이 나왔어. 뮤는 분명히 0.35보다 클 거야 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크다 한쪽만 보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단측 검정이에요. 그쵸? 단측 검정. 뭐라고 물어봤어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쵸? 0.35보다 커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알파는 우리가 0.05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 0.05. 이 경우에 우리는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G의 0.05는 1.645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다 먼저 적어 놓을게요. 세 번째, 여기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한번 세워볼게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검정 통계량은 이거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G는 너무 구하기 쉽죠. 밑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그쵸? 루트 30분의 시그마는 0.06. 지금 0.06. 그죠? 시그마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샘플을 썼어요. 그쵸? S를 썼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평균은 0.35라고 알려져 있는데 샘플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0.38이 나오더라. 이렇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잠깐만요.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2.738이 나와요. 2.738 여기 나와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뭐 했냐면 기강력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쵸? 기강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그림을 잠깐만 한번 그려볼게요.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쵸? 이게 뮤가 사실은 표준화시켰을 때 중간이 0이죠. 0인데 기강력이 지금 1.645, 1.645. 여기가 사실은 0.05%예요. 그쵸? 요 점이 1.645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H0를 기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2.738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훨씬 큰 2.738 여기가 나왔네요. 2.738이 나왔어요. 지금 기각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는 경우에 그쵸? 결론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적으면 돼요? 유의 수준 5%에서 하천의 오염도가 0.35보다 H1이 이기는 거죠. 채택하는 거죠.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쵸? 이 경우에 P값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2.7이 나왔어요. 그쵸? 2.7 혹시 P-밸류를 구하는 값이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P-밸류는 G의 G값이 지금 2.738이 나왔다고요. 그냥 2.774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G값이 2.74인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정규분포표를 봐야 되겠지. 이거 정규분포표. 정규분포표를 보고 2.74를 찾으면 0.4969가 나와요. 0.4969 여기가. 0.4969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G값이 2.74인 경우에 0.4969 여기 P밸류죠. 그러면 0.5 빼기 0.4969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 3, 0, 0 0.0031% 정도 되네요. 당연히 이게 0.05니까 0.031은 뭐예요? 훨씬 작죠. 작기 때문에 H0를 우리가 기각을 하고 H1을 채택하는 경우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요 단계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만 더 볼게요.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이번에는 0.3, 0.1로 나타났어요. 유효수준 5%에서 4천의 오염도가 0.35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세워볼게요.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다. 뮤는 뭐예요? 역시 0.35다. H1은 뮤가 뭐예요? 0.30에서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0.35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파 0.05죠. G의 0.05는 역시 1.645인데 이거도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좀 이따가 마이너스 1.635랑 비교하겠죠. 세 번째 우리가 뭐예요? 검정 통계량 구해봐야 되겠죠. 역시 루트 30분의 이번에는 0.1이에요. 그쵸? 0.1. 평균이 0.3 나왔어요. 우리가 얼마라고 모평균을 알고 있어요? 0.35. 요거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747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747. 네 번째 기가격 한번 찾아볼까요? 기가격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645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2.74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역시 뭐예요? 채택격이 아니고 기가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0가 뭐예요? 기각이 되고 H1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쓰면 돼요? 유의수준 5%에서 하천의 오염도가 0.35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역시 P값 구해볼 수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2.747.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 2.74 하니까 똑같네요. 역시 P값도 뭐 0.02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식의 마지막 문제예요. 이게 지금 1표본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이번에는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0.40, 0.08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물어봤냐면 유의수준 5%에서 하천의 오염도가 0.35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위에는 나빠졌냐고 할 수 있는가 해서 한쪽만 봤어요. 그쵸? 나빠졌는지만 봤어요. 0.35보다 큰지. 이거는 지금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봐서 지금 한쪽만 봤어요. 더 작은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H0는 뭐예요? 역시 똑같아요. 뮤는 0.35이다라지만 H1이 어떻게 바뀌어요? H1은 U는 0.35가 아니다라고 봐야 돼. 그쵸? 왼쪽으로 큰지 오른쪽으로 큰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슨 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해요. 위에 거랑 달리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양측 검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파는 0.05예요. 그쵸? 근데 알파는 0.05인데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그쵸? 이게 0.95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0.025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0.025. 그래서 G값이 0.025로 봐야 돼요. 이건 1.96이죠. 표준정규 분포표 보고 찾아보면 세 번째 우리가 뭐예요? G값을 구해야 돼. 그쵸?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야 그쵸? 뮤는 0.35로 알려져 있고 내가 샘플에서 뽑아본 30개 샘플에서 뽑아본 거는 0.40이에요. 그쵸? 0.40. 이거는 루트 30개를 뽑았어요. 그쵸? 그리고 표준 편차는 0.08이에요.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한번 구해보면 3.42예요. 3.4. 우리가 아까 1.96이라 나왔죠. 그래서 네 번째 기강력과 우리가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마이너스 1.96이나 여기가 플러스 1.96인데 1.96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3.32는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한다. 5번째 어떻게 쓰면 돼요? 기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H0가 이것도 기각이 되는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면 돼요? 똑같아요. 유의 수준 5%에서 4천의 오염도가 0.35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요. 그렇죠?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제 이해가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